네, 오늘은 심방세동 시술 부작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심방세동 시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 초창기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이제 병원에서의 노력 또는 이제 시술자의 노력, 요 환자분들이 조금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방세동 시술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에 비해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의 부작용도 있지만 시술의 부작용은 이제 급성기에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으면서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세 가지는 좀 위험한 것들, 아랫 것들은 이제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회복되지만 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심낭, 심장 압전, 그다음에 심장과 식도 사이에 어떤 누공이 발생한다든지 시술 이후에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면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고 위험한데 실제 보고되는 것들은 100명 또는 1000명에 1명 정도 발생률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요 정도인데 최근에는 이 발생률 자체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술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데, 시술하시고 나서 한 6시간 정도 시술 부위에 이제 지혈을 위해서 누워서 누르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몸을 못 움직이니까 상당히 힘들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것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심장에 뭐 보통 압전이라든지 혈흉 뭐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요. 말하자면 심장 안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 이제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까맣게 심장 주변에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심장 주변에 이렇게 물이 차면서 심장을 누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압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환자분들은 뭐 어지럽고 숨차고 이제 시술한 이후에 이런 부작용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고인 물을 빼내는 시술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환자분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시술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시술한 이후에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은 시술 이후에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분께서 뭐 어지러움을 느낀다거나 갑자기 뭐 식은땀이 난다거나 뭐 가슴이 오히려 더 두근거린다거나 또는 통증 또는 숨이 차고 혈압이 떨어져서 막 어지럽고 그다음 뭐 메스꺼움도 좀 느끼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장 주변에 피가 고였다거나 물이 고였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이제 뽑아냄으로써 금방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심장과 식도 사이에 이제 누공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장이 있고요. 심장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식도, 음식물이 내려가는 곳이 식도인데 이것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 시술을 하는 부위가 이런 식도와 심장의 이제 접합부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술로 인해서 이런 누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식도라는 것과 심장 사이에 이제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술하고 나서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열이 난다거나 갑자기 이제 뇌졸중 같은 증상, 소화불량, 뭐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부정맥의 증상들이 이제 보통은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정도 주변에 생깁니다.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바로 생기는 급성기의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한 이후에 일주일 외래 방문했을 때는 괜찮다가 보통 한 달, 2달 지나면서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어떤 감각이 무뎌진다거나 이런 뇌졸중 증상이 좀 의심이 될 때는 바로 병원을 내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실제 요렇게 이제 조영제를 삼키는 거죠. 그럼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그래서 시술자는 시술할 때 요런 조영제가 있는 부위가 이제 식도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과 가까운 곳을 시술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런 카테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카테터를 코를 통해서 이제 식도 안에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조영제를 삼켜서 그 그림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콧줄을 통해서 식도에 들어가 있는 요런 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런 거 이제 전극이 있는데 여기 온도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할 때 식도에 손상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시술을 할 때 아마 가느다란 콧줄 같은 거를 코를 통해서 이제 삽입을 한 상태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과 식도 사이에 이제 손상, 그로 인한 누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콧줄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카테터죠. 그게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술을 할 때 실제 심장과 식도가 가깝다, 그리고 식도의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손상에 대한 신호가 보이면 그 시술을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심장과 식도 사이의 누공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작용 자체는 보통 1000명에 1명 정도 아주 드물게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도 많이 더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술하시고 나서 보통 이제 위산 억제제 또는 제산제 이런 거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산의 분비를 좀 억제함으로써 식도에 이제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 그래서 보통 시술한 이후에 나는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이 없는데도 제산제를 복용하는 것들을 조금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이제 식도와 심장 사이의 손상, 누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하시는 건 아니고 시술한 이후에 한 달에서 2달간 단기간 복용을 하시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술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뇌졸중 요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1000명에 1명 정도 0.1% 정도 보고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제를 쓸 때는 이제 뇌졸중, 시술한 이후에 뇌졸중의 발생이 더 높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노악이라고 하는 약제 쓰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악을 쓸 때는 약을 끊지 않고 보통 시술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시술한 이후에 발생하는 뇌졸중의 빈도도 훨씬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심장 안에 이제 부정맥으로 인한 혈전 같은 게 이미 생성이 되어 있으면 시술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심장 CT 같은 거를 미리 찍어서 심장 안에 혈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만약에 혈전이 있다라고 하면 시술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런 과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심장의 요런 구조물, 톡 튀어나온 구조물에 이 혈전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확대해서 보여서 크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작은 혈전 같은 것들이 이제 CT상에서 보인다면 이제 심방세동 시술을 이제 피하거나 약물 치료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도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 하듯이 심장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프로브가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식도 중간 정도 들어가면 심장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시술 전에 살펴보고요. 혈전이 있다 그러면 역시 약물 치료로 대체를 하거나 시술을 미룸으로써 시술 이후에 발생하는 뇌졸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자분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시술을 하기 전, 시술을 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혈전제를 사용을 하는데 노악을 쓰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와파린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혈전은 CT라든지 경식도 심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혈전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약으로 녹이고, 그리고 시술 이후에 생성되는 혈전도 이런 약을 통해서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혈전제를 드시지 않는 심방세동 저위험군에 있어서도 시술을 앞두고 한 달, 시술한 이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이런 혈전제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술 이후 뇌졸중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흔하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양쪽에 이제 사타구니를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굵은 관을 쓰게 됩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굵은 관을 양쪽 또는 한쪽으로 천절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지혈이 좀 덜 된 나머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혈전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혈관이 좀 덜 막힘으로써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예. 요렇게 이제 혈관이 덜 막혀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동그란 부분이 혈관입니다. 근데 요쪽으로 지혈이 덜 되어서 피가 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혈이 덜 된다면 이제 시술한 이후에 이제 천자 부위가 붓고 다리가 좀 저리다거나 통증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시술을 할 때는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데 시술 끝나고 한 6 시간 정도 누워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올리고 지혈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제일 또 중요하고요. 지혈이 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피가 새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한두 달 걷는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술한 이후에 한 6 시간 정도는 충분히 지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혈이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이제 시술한 당일날이나 다음 날 정도에 이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 배에 힘을 주다 보면 요 복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막힌 혈관이 다시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소변, 대변을 볼 때 시술 부위를 손으로 좀 누르고 좀 용변을 보시는 노력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이런 부작용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심방세동 관련해서 이런 부작용, 위험한 부작용 위에 있는 것과 흔한 부작용, 천자 부위에서 지혈이 좀 덜 되는 멍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드뭅니다. 상당히 드문 부작용이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면서 말씀드렸던 CT라든지 경식도 심초음파 또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술 전후의 혈전제, 그리고 제산제 뭐 이런 것들을 복용함으로써 그 비율도 더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제 시술할 때는 수면 마취를 통해서 잘 힘든 걸 모르시지만 시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마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누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소홀히 하실 경우에는 그 천자 부위가 다시 재출혈이 돼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걷는데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병원 또는 주치의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서로 협조를 잘 하신다면 부작용을 더 현저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